안녕하세요. 2021년 고점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매수하고 물린 걸까요? 생각보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세뇌를 당했기 때문이죠. 그 당시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대부분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돈이 될 것 같고 더 오를 것 같은 환상이 대중들을 휘감았기 때문입니다. 노란한 겁니다. 사실 이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대중들이 미쳐 날뛸 땐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이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걸 자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뇌가 무서운 거죠. 왜 그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는 걸까요? 전 세계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코카콜라조차 말입니다. 고상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마케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세뇌를 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물건을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말입니다. 주식시장이라고 다르지 않죠. 주식시장은 여러분의 돈을 영양분 삼아서 굴러가는 곳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어떤 유명한 주식 전문가는 주식 투자를 아무 때나 시작해도 된다고 말하는데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략적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식 투자는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되어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점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면 몇 년간의 조정은 필수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재작년처럼 말이죠. 저 또한 2007년 고점에서 펀드 가입했다가 7년 만에 35% 정도 손실을 보고 빠져나왔는데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펀드는 16년째 조정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환매를 했을 때보다 더 하락해 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고점에 물리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아무 때나 투자해야 할까요? 그건 좋게 해석을 해도 돈 많고 시간 많은 부자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자라면 굳이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미친 짓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지만요. 그리고 3년 전 그 유명한 주식 전문가가 아무 때나 사 모아야 한다고 떠들던 주식이 삼성전자였는데요. 아직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년을 기다려 원금을 회복하고 약간의 수익이 났다고 칩시다. 어쩌면 제가 가입했던 펀드처럼 수십 년이 지나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요.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주식 투자 방식인가요? 전 이건 너무나 비효율적인 주식 투자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이 받을 스트레스와 기회비용을 생각해보세요. 아마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겁니다. 매일 입에서 욕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고점에 펀드를 가입하고 매일매일 받았던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아직도 진절머리가 납니다. 정말 인생에서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악몽이었습니다. 제가 7년이나 기다리다 지쳐서 35%의 손실을 보고 펀드를 환매했을 때 속이 다 후련했죠. 오히려 35%의 손실이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그 지긋지긋한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따라서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는 될 수 있으면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위기에 취해서 무턱대고 덤비지 말라는 겁니다.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호황 다음은 불황이거든요. 그러나 누구도 주식시장에서 고점과 바닥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추측을 해볼 수는 있죠. 경각심을 갖고 대비를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제가 2007년 펀드 가입 당시 상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당시 주식시장이 엄청난 호황이었습니다. 언론과 전문가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거의 매일 주식이나 펀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 모든 매체가 주식이나 펀드 관련 광고로 도배를 했었죠. 방송 프로조차 주식과 펀드 관련 내용이 많았었습니다. 하다못해 거리에서조차 주식이나 펀드 수익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제가 펀드에 가입한 결정적인 이유도 은행에 들렸다가 앞 손님이 펀드로 80% 수익을 올려서 환매하러 왔다 가는 거라는 직원의 귀뜸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1년 정기예금 금리가 5%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때 펀드에 가입해야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죠. 그러면서 저는 앞서 왔다간 그 사람을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멍청한 놈이라고 말이죠. 그냥 더 가지고 있으면 떼돈을 벌 텐데 그걸 왜 환매하냐며 말입니다. 며칠 후에 가진 돈을 탈탈 털어서 펀드에 가입을 했는데요.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부자가 될 것 같은 마음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웬걸요? 한 달 정도가 지나자 미국 금융위기로 인해서 폭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았죠. 멍청한 놈은 저였다는 걸요. 모두가 들떠서 오를 거라며 베팅을 하는 순간이 고점을 알리는 신호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2021년이었다는 거죠. 아닌가요? 이럴 땐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기는 아쉽죠. 때문에 이때는 단기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여차하면 빠져나올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 주식 투자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바닥에서 시작해야 안전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때문에 평지와 평야의 씨앗을 심으라고 제가 계속 말하는 겁니다. 이땐 주식이 무척 쌉니다. 똥값인데도 대부분은 관심을 안 갖죠. 왜냐고요? 돈이 안 될 것 같고 안 오를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때가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모든 투자는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꺼릴 때 해야만 성공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말했듯이 모두 들떠서 당연히 돈이 될 것 같고 더 오를 것 같아서 투자하면 먹을 것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점에 물려서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아이러니고 모순이며 역발상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인간의 육체를 억압함으로써 대중들을 노예화시켰죠. 하지만 이런 강압적인 방식은 필연적으로 물리적 마찰을 발생시키고 심하면 최상위 포식자들까지 위험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가 프랑스 혁명이라고 보는데요. 따라서 현대사회에서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대중들을 조종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건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상위 포식자들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절실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찾아냈죠. 대중들을 심리적으로 세뇌시키는 겁니다. 과거와 비교해봤을 때 적은 비용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자연스럽게 대중들의 잠재의식 속에 스며들기 때문에 거부감마저 없습니다. 꿀이죠. 언론만 장악하면 말입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진실이나 정의가 아닌 돈으로 굴러간다고요. 돈이 곧 진실이나 정의보다 앞설 수 있는 사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론은 누구의 편에 설까요? 대중들이요? 아니면 돈과 권력을 쥔 최상위 포식자들이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육체적 노동에 익숙하지 않은 자들은 다른 대안을 찾는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사기죠. 제가 왜 언론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세뇌가 된 분들은 이런 저를 이해 못할 겁니다. 진실이나 정의는 누군가 그냥 공짜로 여러분에게 떠먹여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쟁취해가는 과정이죠. 하지만 누가 그 따분하고 귀찮은 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골치만 아플 뿐이죠.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무슨 이득이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때문에 대부분은 등한시하기 마련입니다. 아닌가요? 왜 그렇게 다들 아파트에 미쳐 있는지 아세요? 세뇌당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만 구입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의 말입니다. 최상위 포식자들이 수십 년간 가스라이팅 펌프질을 한 결과죠. 그리고 그 1등 공신은 언론이라고 봅니다. 조금만 현실을 직시한다면 더 이상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건 무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세뇌가 됐고 이로 인한 확증 편향 때문에 현실을 자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미친놈일 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환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따라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진실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정립한 프로이트가 한 말인데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때문에 최상위 포식자들의 언론을 이용한 세뇌 작업이 먹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최상위 포식자들은 대중들의 심리를 조작하려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대중들을 잠재적인 노예로 만들어 자신들의 입맛대로 이용하기 위해서죠. 인간의 욕망이나 습성은 원시사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교묘해졌을 뿐이죠. 인간이 받아들인 정보의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기억하는가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일 뿐이죠. 이 기억이라는 것은 의식에 담당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무의식에 담당합니다. 무의식은 블랙홀과 같아서 모든 것을 빨아들입니다. 이 중간에 잠재의식이 존재하죠. 그리고 반복되는 정보는 필요와 불필요에 따라서 의식과 잠재의식에 저장이 됩니다. 여기서 인간은 체험과 학습에 의해서 받아들인 정보를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으로 구분합니다. 인간의 메커니즘은 긍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때 누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짓된 정보를 진실처럼 지속적으로 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접촉 빈도에 비례해서 세뇌의 효과는 커지게 되죠. 때문에 공신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언론이 조작을 할 경우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엄청나게 되는 겁니다. 최상위 포식자들이 왜 언론사를 소유하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진실과 정의에 목말라서일까요? 물론 저의 이런 이야기의 대부분은 말도 안 되는 미친 개소리라고 화를 내지 않을까 합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노란하고 있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뭐 한때는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믿든 말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 아닌가 합니다.